아, 그러면 되게 장기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장점도 있나요? 상하차만의? 장점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아, 오늘은 화창한 날이네. 제가 예전에 그 택배 상하차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쿠팡 말고 CJ에서.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때 당시에 같이 동거동락했던 반장님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차는 얼마나 빡센지, 그리고 얼마나 왔는지. 그럼 오늘도 인터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물류 쪽 물류센터에서 서버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성규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요즘에? 저는 이제 현장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상차도 하고요. 이제 일이 안 되는 곳에 가서 네. 또 일도 하고 또 현장 관리도 하고. 상차 반장인 거죠? 그렇죠. 네.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바를 많이 하러 오잖아요. 네. 1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1급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급으로 계산이 되고요. 네네. 최저 시급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이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고, 야간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네네. 당연히 이제 야간 수당이나 그런 게 붙기 때문에 돈은 더 많이 받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시급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그럼 만약 이제 알바를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을 받나요? 일단 제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는 네네.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시 또는 뭐 12시 네. 이 정도까지 가면은 약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12시까지 가면은. 몇 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5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12시 정도까지 가면은 약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0만 원가량?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알바가 월에 가져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하차를 했을 때? 이제 한 달을 나와야 될 일수로 이제 다 만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네. 아마 300은 좀 안 될 거예요. 300은 좀 음. 안 될 거고 한 250, 60 정도 되겠네요. 한 8시간가량 일을 했을 때 그렇죠. 이제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네. 금액이. 아, 그리고 상하차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엄청 안 좋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건 힘듦이죠. 육체의 힘듦. 정말 몸이 힘들게 되면 네네. 이게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네. 멘탈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이게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몸이 갈리고 멘탈이 갈리고 또 그렇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들이닥치면 정말 무너지듯이 네네. 몸의 힘듦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옥의 알바. 아,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나요? 상하차라는 게.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상하차 막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이제 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상하차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요. 네네. 박스를 쌓고 네. 또는 박스를 이제 내리고 레일에다 내리고 올리고, 딱 그 두 가지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힘든 건. 근데 그게 제일 힘들죠. 그걸 8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뭐 무거운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가벼운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랜덤이죠. 그 쌓는다는 게 뭐 컨테이너 이런 데다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11톤이나 네네. 컨테이너나 이런 데 이제 레일을 넣어서 네네. 거기 안에서 이제 차곡차곡 쌓고 나오는 거고, 상차는, 하차는 그 박스를 내리면서 이제 네. 차를 말 그대로 이제 까는 거죠. 박스를 까고 끝나면은 차가 빠지고, 약간 이런 형식이죠. 근데 뭐 지옥이랄 게 있나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할 게 있냐고 물으시면 네네네. 일단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네네네. 쉴 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물량이 많건 적건 네네. 말 그대로 고객님들의 이제 배송 물건을 당연히 서브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딜레이가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받아야 될 고객님들의 이제 배송 물건이 배송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떨 때는 또 한숨 돌릴 틈도 없고, 뭐 물론 지금은 또 휴식 시간도 당연히 있긴 있지만 네네. 휴식 시간이 이제 딱 주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빡세게 돌아가긴 하죠. 그럼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이제 상하차를 하다가? 가장 힘든 점은 네네. 어떠한 물건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가벼운 물건이면 웬만한 사람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네. 그리고 뭐 젓갈류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게 사실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장 무거운 물건이. 왜냐면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허리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죠, 한두 개가 아니니까. 아, 그러면 되게 장기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장점도 있나요? 상하차만에? 장점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점은 없고,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일단 돈은 버는 건 네네.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는 뭐 어떤 일이든지 당연히 그 돈을 버는 거니까. 네네. 근데 사실 장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야간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이제 밤낮이 바뀌면 또 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안 움직이셨던 분들, 네네. 몸을 이렇게 쓰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활동적이게 된다?
뭐 그런 거 정도? 아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살이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많이 빠지죠. 네, 여름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라는 데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네. 땀이 엄청나게 나고 그렇죠. 겨울에도 물론 춥지만 그렇죠. 이제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 이제 돈 받고 이제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네. 아, 그리고 진짜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 그렇죠. 오시는 분들을. 네. 네, 그 중에 진짜 제일 괴짜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시 공부를 오래 하셔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정신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일단 멘탈적으로는 가장 네, 괴짜 같은 분. 네. 그리고 뭐 하는 행동도 괴짜 같았고요. 네, 그랬었죠. 뭐 어떤 행동을 했나요 혹시? 굉장히 즉흥적이고요. 즉흥적이라고? 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아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건너편에 있는 물건을 좀 올려주세요 라고 네. 하면은 알겠어요 하고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가동이 되고 있는 레일을 타고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 즉흥적 그리고 약간 감정적이기도 하고 네, 그런 걸 잘 못 참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좋게 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한 거죠. 네. 굉장히 포장해서 말한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상가차를 이제 알바를 하러 갔을 때 좀 약간 요런 색안경이 있어서요 사실. 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좀 이런 네. 색안경이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어떤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나요 혹시? 제가 있는 곳 네. 서로 말씀드리자면 촬영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촬영 감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배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따로 자기가 이제 꽃집이나 네. 아니면 따로 어떤 사업체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네. 남는 시간에 네.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예전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도 좀 정상이 아닌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런 인식에 박혀 있었고 네. 그런 색안경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네. 이게 속된 말로 이게 우리가 막장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네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고정관념, 이런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또 일하시는 분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투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이렇게 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전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죠. 네, 진짜로.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있죠. 네, 이제 진짜 50%가 넘는 확률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해보면 알 거야. 근데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진짜 이 사람은 정말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이런 고용노동법이나 이런 네네. 게 되게 강화가 됐고 네.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네. 난 알바다. 그래서 어떤 식의 뭔가 행동이나 그런 상황이 되면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아무리 작업 불능, 고집불통, 네네. 컨트롤 불가 네. 이런 사람들도 집에 가라고 못해요. 작업을 배제를 시키지 못해요. 왜냐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따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다가 따로 얘기를 하든지 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그 현장에서 집에 가세요. 네. 그냥 그따위로 일 할 거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저희가 하지 못해요. 아. 근데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도 한번 당했었고 그게 사실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본 사람들 중에 진짜 한심하다 진짜 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혹시?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그 말 뜻은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자기가 먹고 뭐 의식주를 해결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토토, 도박 그리고 또는 이제 게임장 이런 데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벌어서 다 이제 토토를 하시는 분들 뭐 물론 사설인지 불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이제 땀 흘려가지고 그렇죠. 번 돈을 이제 다 토토나 뭐 네. 이런 데 쓴다는 거죠. 그렇죠. 다 써요 그걸.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진짜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상남자 같은 스타일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좀? 제 이제 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상남자는 그냥 외면이 세고 막 꺼드럭거리고 네네. 문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이제 뭐 부당한 거는 제가 뭐 부당한 걸 시키진 않지만 네. 그냥 일을 정말 조용히 누구누구 씨 이거 올려주세요. 예. 내일 출근하세요? 예. 그럼 몇 시까지 오시면 돼요? 예.
그 10분 전에 오셔서 작업 준비해놓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은 상남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그럼요. 다 보여주고 묵묵히 네. 일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죠. 이제 상남자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게 저는 상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막 이러고 그럼요. 이건 상남자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느낀 건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정말 요란해요. 네네. 정말 말도 많고 어디서 해봤어요 저기서 해봤어요. 그래? 그럼 해봐. 그러면 정말 못해요. 일 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그 쿠팡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상하차에 대한 인식이 좀 괜찮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쿠팡 그리고 CJ 어디가 더 힘든가요? 저는 CJ가 더 힘들다고 봐요. 상하차 자체는? 네. 왜냐하면 저는 쿠팡에서 일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양재동에 있을 때 쿠팡도 옆에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서초 캠프가 있었었는데 네. 뭐 제가 직접적으로 쿠팡의 일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저도 여러 택배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네. 뭐 옛날에 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옐로우캡에서도 해봤고 그리고 뭐 KGB 거기도 해봤고 뭐 CJ도 해봤고 근데 쿠팡과 CJ는 이제 일하는 방식도 좀 많이 다르고요.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옆에 봤을 땐 카차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지게차로 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요. 지게차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게차를 하는 분들도 이제 따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CJ 같은 경우는 뭐 지게차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람 손으로 이제 까고 싣고 요러기 때문에 사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CJ가 가장 근데 택배 계통으로 보면은 CJ는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니고요. 뭐 한진, 롯데 그런 데가 좀 더 힘들다고 보고요. 물론 쿠팡도 힘들죠. 뭐 쿠팡은 편하다, CJ는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라 똑같이 힘든데 조금 더 힘든 쪽은 그래도 좀 CJ가 아닐까. 네, 뭐 제가 경험해보진 않아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요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네. 택배 기사님들이 네. 이제 택배 박스를 하나 이제 집에다 배송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남나요? 일단 저희는 이제 SM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SM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이제 25년 들어가면서 CJ가 이제 판가 100원을 이제 택배비가 말 그대로 택배비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사님들이 이제 배송사의 최하 단가로 계산해서 배송하실 땐 약 한 600원에서 800원 정도 한 건 배송할 때마다 뭐 물론 거기서 세세한 등급까지도 다 있긴 있겠지만 여기서 거론하기 좀 그렇고요. 한 600원에서 8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 이제 집에다 배송할 그렇죠. 때마다 네. 그 정도 비용을 받는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알바랑 반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반장이라는 거는 사실 막 돈을 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더 받게 되나요, 사실? 예를 들어서 알바분들이 이제 한 달에 이제 10,000원을 하시게 되면 한 300 정도 버신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한 300 중반 정도 되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얼마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엔 그렇지만 네. 저희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무 시간마다 또 금액이 또 달라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보시고 네. 이제 알바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요건 좀 각오하고 와라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각오하셔야 될 건 네네. 일단 무조건 힘듦은 각오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솔직하게 네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야, 다 힘들어. 맞아요. 다 힘들어요. 편의점 알바도 뭐 편하겠어요, 사실. 근데 이 일 같은 경우는 택배 현장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이든 어디든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더울 땐 덥고 네. 추울 땐 춥고 사실 그것도 되게 크잖아요. 네. 일단 육체적인 힘듦은 정말 각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일하는 거 그리고 일의 힘듦, 육체적 그런 거 난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 오셔도 되고요. 이걸 난 버틸 수 있다. 멘탈 좋다 그러면은 오셔도 돼요. 근데 나는 몸이 약해. 근데 몸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힘들고요. 소속돼 있는 고정자분들도 힘들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반장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다치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친 적도 있고 다치면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던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도 내 몸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도 많잖아요.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거 하다 다칠 것 같아. 그러니까 꾀병이 아니라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하다 나 다칠 것 같아 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본인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지기네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